호전 반응의 놀라운 사실. 호전 반응이란 뭔가? 몸에 상처가 생길 때 부위가 아물기 시작하면 가려움이 찾아든다. 이는 다친 조직 세포들이 움직여서 새 세포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찜뜸, 지압 등의 한방치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아픈 상태에서 찜뜸 맞고 지압 받고 나면 계속 몸살처럼 통증이 느껴지거나 고열이 찾아온다. 이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다. 치유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증세를 오전 반응 명현 현상이라 하는데, 오전 반응의 시초는 사사성경 중 하나인 서경에서 약을 복용하고 오전 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면 질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말한 구절에서 비롯되었다. 안의학에서는 호전 반응을 긍정적으로 본다. 병의 치료 과정에서 유발되는 인체의 면역 반응, 치유 과정이 진행되면서 표출되는 반응이라는 것이다. 안의학의 경우 병을 국소 부위의 문제가 아닌 전신적 문제로 보고 치유 과정에서 전신에 예기치 않은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현이 없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 것이다. 오래전 중국 문헌에서 중국 황제 고종도 약을 먹을 때 눈이 멀 정도가 아니면 효험이 없다는 언급이 나와 있다. 이 같은 호전 반응은 왜 일어나나?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을 보자. 많은 수가 호전 반응을 경험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다. 그냥 섭취하다가 평소 가졌던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 없던 변화가 발생하니 놀라는 것이다. 해당 식품이 평소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깨어진 신체 균형에 작용하면서 해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수도관을 뚫으려면 관을 막고 있는 녹덩이를 떼어내야 하는 것처럼 기능식품의 성분들이 몸속의 독소를 몰아내는 과정인 것이다. 우리 몸에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요인은 체외 요인과 체내 요인이 있다. 체외 요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외적인 건강저해 요인들로 식품 첨가물과 의약품, 환경의 오염, 농약,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다. 외적 요인들은 현대를 사는 모든 이에게 위협적 요인들로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방지하기 어렵다. 두 번째, 체내 요인이다. 호르몬이나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 잘못된 식습관으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은 신진대사의 불균형을 겪게 된다. 이렇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 안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서 병을 얻는다. 호전 반응이란 이 두 요인으로 인해 몸 안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자연치료를 받거나 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호전 반응이 나타난다면 현재의 치료가 효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호전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몸이 치료와 기능식품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니 종류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병의 증세가 가벼운 사람은 호전 반응이 빨리 시작되고 빨리 끝나지만, 증세가 심한 사람은 뒤늦게 나타나 오래 지속된다. 호전 반응은 중증인 사람에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병의 상태에 따라 몸 안의 독소량이 얼마 되는가에 따라 발현 양상이 다르지만, 호전 반응을 겪으면 반드시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현상을 느낄 수 있으므로 좋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요법과 화학요법은 어떻게 다른가? 호전 반응은 동양의학의 관점이다. 서양의학에서는 통증이 심해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동양의학에서는 호전 반응을 좋은 것으로 본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가? 의학은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으로 구분된다.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의학이다. 알로파틱 메디신이다. 대증요법의 특징은 전신치료보다 국소적인 증상을 억제하거나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대체의학이라는 것은 병이라는 게 결국 전신적 문제이며 증상 완화보다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론 하에 약제의 사용을 절제하고 식생활 관리 등의 요법을 사용한다. 자연치료라 불리는 대체의학은 동양의 관점이다. 인류가 병이라고 부르는 질환에는 우리 신체의 외부 요인의 침해에서 오는 감염성 질환과 내부의 부조화에서 오는 생활습관병이 있다고 본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의 경향을 보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던 질환은 감소했고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한다. 이것은 지난 150년간 과학의 발달로 약물과 수술요법으로 대변되는 대증요법이 주가되는 일반 의학이 더 이상 탁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지구촌에서 자연의학을 이용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일부 국가는 그 사용률이 70%에 이른다. 새로운 형태의 질환치료법에는 병원 치료 중심의 서양의학적 방법보다 각국에서 이어온 전통의학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독일, 영국 등 유럽과 미국의 경우 대체의학이 현대의학을 앞서고 있다. 미국도 가정의학과 의사 10명 중 7명이 자연의학 치료를 겸하고 있다. 의과대학 과정에는 대체의학이 필수 과목이다. 이 같은 의료 선진국들이 자연의학에 몰두하게 된 이유는 첫째,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암, 비만 등 만성질환과 생활습관성 질환들,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하여 현대의학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둘째는 증상 부위에 직접 처치하는 대증요법으로는 보이지 않는 증상의 원인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노벨상 2회 수상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단편적이고 분석적 현대의학 대신 인간을 다루는 의학은 종합적이고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의학이 인간의 건강 증진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교육하는 쪽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현대인의 건강한 미래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폴링 박사가 지적한 현대의학의 한계는 호전 반응에도 나타난다. 호전 반응은 모든 치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몸의 해독 과정과 치유 과정은 몸의 활발한 활동을 요하고 그 과정에서 통증을 동반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최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던 호전 반응에 대한 과학적 증명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치유의 위기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다. Crisis for Healing 개념이다. 치료를 받던 환자가 더 통증을 느껴 치료를 중단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이 위기를 견뎌야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몸의 열 에너지가 독소를 제거한다. 그렇다면 대체 의학 치료에서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런가?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에 그 비밀이 있다. 인체, 나아가 모든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낡고 변형되거나 병든 세포를 처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되살리려는 자연적 재생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극다화시키고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 몸의 열 에너지다. 생물체의 생명은 태양빛에 근거한다. 열 에너지는 성장에 힘을 주고 곡식을 맺게 한다. 토양도 태양의 열 에너지로 땅을 비옥하게 한다. 인간의 세포 또한 다르지 않다. 인체가 저체온에 시달리면 생체 활동도 멈추는 것이다. 인간의 사망률은 체온이 낮아지는 새벽 3시, 5시, 인시에 가장 높다. 인간의 체온이 여러 이유로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목숨을 잃게 된다. 목숨뿐 아니라 우리의 자연 치유 재생 능력, 면역력도 그러하다. 인간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지고 세포는 음식물의 영양소를 변형시켜 받아들인다. 가장 기본 단위를 미토콘드리아라 하는데 이는 정상적 체온과 제대로 된 영양, 자연적 생활 하에서 활성적이다. 그런 면에서 재생 시스템의 적은 냉기와 화학물질이라 할 수 있다. 몸이 차가워지고 외부의 냉기가 심해지는 동시에 유해 물질이 유입되는 경우 몸 안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미토콘드리아 작용도 나빠지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가 대사증후군 치료의 열쇠인 것이다. 감기는 우리 몸의 체온이 낮아질 때 걸린다. 비단 가벼운 질병인 감기뿐 아니라 암, 당뇨, 고혈압도 마찬가지다.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몸의 열 에너지를 잃으면서 노화와 질병을 방지해주는 해독작용이 둔해지기 때문이다. 여름보다 겨울에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생명활동을 방해하고 저체온을 불러오는 요인들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강한 면역 시스템도 지속적 스트레스와 화학 성분의 침해 등에 의해서 나빠지게 된다. 현대 사회 시스템은 면역력을 혹사시킨다. 이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자연의학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섭식과 자연과 가까운 생활이다. 한 예로 운동을 하는 것은 몸의 열 에너지를 높여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땀과 에너지 활성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한다. 건강기능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은 일상적 식탁에서 부족한 영양을 충족시켜 세포의 활성화와 열 에너지의 증가를 돕는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냉기에 갇혔던 몸의 세포들이 깨어나면서 해독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오존 반응인 것이다. 우리가 본 오존 반응은 결국 우리 몸의 열 에너지 활성화에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오존 반응은 곧 면역력 회복의 신호다. 인간은 누구나 제각기 몸속에 쓰레기를 지니고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오염 환경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탈이 나는 것이다. 질병을 앓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다. 질병은 화학적 반응과 피로 등을 동반하는 만큼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오존 반응의 놀라운 점은 이 같은 내외부의 흔적들이 표출되면서 노폐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오존 반응이 일어나면 아주 오래 전에 경험했던 질병이나 상처가 도지기도 하고 잠재적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체내 노폐물이 많지 않고 식생활이 건강한 경우는 오존 반응도 약하게 나타난다. 혈류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혈류의 회복은 피가 막힘없이 잘 흐르는 것이다. 피가 잘 흐르면 혈액 속에 피로 물질과 유해 물질이 밀려나면서 통증이 일어나기도 한다. 면역력 회복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암 치료 시
자연치료의 역할은 망가진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첫 단계는 바로 몸의 온도를 높이면서 발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증가한다. 이렇게 몸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림파구가 증가하고 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암 조직이 소멸되고 죽은 세포들과 병의 원인들이 배출된다. 많은 환자들이 이 과정에서 발열로 인한 통증을 느끼고 폐암의 경우는 기침 가래가 심해지고 방광암은 혈뇨를 보기도 하고 대장암은 혈변을 보기도 한다. 안의학에서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상처 위에 새살이 돋는 것처럼 재생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아픔이 너무 적다면 회복도 더딘 것이다. 면역력은 외과적 수술이나 일시적 치료, 화학약품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다. 인체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현대의 생활 습관병과 호전 반응,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는다. 그리고 통증이 심하다고 한다. 호전 반응은 특수한 질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이 세포로 가득 찬 건강한 상태에서 호전 반응은 비록 나타났다고 해도 미약하다.